자, 계급의 탄생. 계급 투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급 투쟁의 본질은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입니다. 근대 계급은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이 계급 투쟁의 본질이다. 자, 이제 근대 정치나 사회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인클로저 운동. 왜 발생했냐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토지 자산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양모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팔면은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곡물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급자족이란 말이에요. 잉여가 별로 없었던 물건이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이 곡물로 걷어서 현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귀족이 가격이 상승 중인 양모를 확보해서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해서 계급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인클로저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곡물을 키우던 데를 양을 키우게 만든 거. 그래서 그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튼 게 인클로저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다?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탄생을 알린, 제가 사유재산의 형성 같은 걸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격혁명이에요. 이 가격혁명의 내용은 인플레이션의 탄생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탄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스페인이 일로 갔죠. 스페인이 일로 가서 여기서 그 당시에 화폐였던 은금을 계속 유입을 해요. 화폐량이 느는데 화폐량과 상품량도 같이 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상품은 똑같이 개수가 있는데 돈만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금하고 은이 갑자기 금과 은간이 계속 꾸준히 생산돼서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한계가 있었는데, 세뇨리지 효과라는 거 있죠. 로마 제국에서 이 금화가 있는데, 금화를 여기다 납을 타서 금 함량을 떨어뜨리면서 화폐량을 늘려서,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면서 로마가 망하게 된 그런 배경도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현물을 확보해야지. 현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제 10,000원과 오늘의 10,000원이 달라지면서 자기의 계급이 하락하는데,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현물 중에서 어떤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사회적 위상이 올라가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은을 이렇게 가져왔었던 그 가격혁명 이후에 근대 계급 투쟁의 본질은 인플레이션 해지다.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신의 계급도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근대 계급 투쟁의 핵심이다 라는 걸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1986년 1월을 기준으로 주택, 아파트, 그리고 물가 이 세 개를 100으로 잡읍시다. 2021년 5월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택은 332.2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562.70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8.48이 올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물가하고 주택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어때요? 562죠. 아파트를 산 사람은 계급이 상승했고, 주택을 산 사람은 그냥 갔고, 그러니까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효과가 어떤 게 높습니까? 주택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물가랑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라갔으니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더 많은 자산을, 사회적 계급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계급 투쟁에 있어서 아파트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선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아파트가 주택보다 이렇게 높게 수익이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아파트에는 아파트를 질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짓기 때문에 택지, 개, 발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주택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상승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는요 이렇게 조그만 길이 하나 있어요. 2차선, 보통 2차선 도로. 길이라는 게 그냥 왼쪽 오른쪽 차 하나 왔다 갔다 하기 버거워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옛날 동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난개발이 됩니다. 난개발이 되고, 그러면 학교 시설 부지 같은 것도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 이런 데서 맨 구석에 체육센터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맨 구석에 학교가 생기고요. 더 구석에 소방서가 생겨요. 생활 편의적으로 공간이 설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택지 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 길을 나누고 학교가 택지의 한가운데에 들어오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들, 공원, 상권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택지의 한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들의 위치나 모양 같은 것도 관리돼서 딱 봐도 이쁘죠. 그러니까 택지에 사는 거와 난개발에 사는 거는 삶의 질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택지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가 농지, 임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였던 걸 새로 택지로 조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난개발되어 있던 데를 부셔서 재개발을 하지 않고 지구 단위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농지나 임야에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택지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이 약탈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택지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인구 유입이 되면서 택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겠지만 이런 인구 유입이 없을 때 옆에다 신도시를 지방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 만들어버리면 이 구도심이 박살이 나버려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택지를 조성할 때 핵심 정보가 뭐겠습니까? 택지를 이렇게 했을 때 핵심 정보는 도로 정보입니다. 도로 정보. 도로가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택지지구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뭘까요? 제일 땅값이 비싼 데는 여러분 상업지구죠. 상업지구와 상업지구 인근에 있는 땅들 정말 비싸죠. 상업지구 한가운데 있는 건물들이 공실이 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첫 번째,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건 어디가 택지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디가 도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관공서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에서는 뭐가 조성이 됩니까? 비, 자, 금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거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죠? 소선거구제니까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구를 끼고 있죠. 그럼 지역구를 끼고 있으니까 지역의 개발 정보를 얻거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유도하죠. 그러면 거기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인들까지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접근을 하죠. 그러면 뭐를 해요? 투기를 합니다. 이 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 보세요. 일단은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앙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또 이 투기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실무자, 누구죠? LH죠. 또 어디 실무자 또 어디 있겠어요? 도로공사. 이 투기라는 건 결국은 뭐다? 인플레이션, 해지고, 그리고 이것 또한 계급 투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에서의 그 수익률 차이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른다는 거예요. 평균이 아파트가 550이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00%대를 기록하는데 아파트의 상승률이 1200%를 기록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급이 떡상하게 되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을 번다는 거, 주식도 있고 창업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급 투쟁의 핵심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죠. 자, 그러면 아까 보면 주택 가격이 300%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도 300%대였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두 개가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겹칠까? 이 두 개의 배경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를 올립니까? 이자율이죠. 이자율의 등락에 따라서 물가와 집값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율 정하는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이것도 어디 영역입니까? 정치 영역이죠. 이래서 한은의 정치적 중립, 정치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고 통화 관리를 해야지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요번에 겪은 거죠. 세금이에요, 세금. 영어로 쓸게요. interest rate. 세금, 텍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치인들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정치인들은 항상 뭐를 얘기하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만약에 지들의 계급 상승이었고 이자 시스템, 텍스 시스템, 그리고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계급 상승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면 그들은 거대한 거짓말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진심은 뭐냐? 나도 강남에 빌딩 가지고 싶어요. 이게 이 정부 인간들의 진심이다. 강남의 빌딩이 상징하는 건 본질은 뭐냐? 강남 빌딩이 인플레이션 해지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계급 투쟁의 상징이다. 강남 아파트와 강남 빌딩을 향한 욕망은 스페인이 남미를 침략하고 거기서 금은을 가져와서 가격혁명,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들어오기 시작한 사유재산제의 근본한 네이션 스테이트가 생겨난 이후에 계급투쟁의 본질은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였고, 대한민국판 인플레이션 해지 전쟁, 계급투쟁 전쟁이 곧 부동산 전쟁이고, 대한민국 좌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이거에 있어서 지들의 계급 상승만을 위한 정치를 대한민국 좌우는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에서는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고, 지역 토호들이 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깡패 새끼들이 꼬여들고 있다. 대한민국 망할 위기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이었다. 제조업이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이 텍스 시스템, 기업을 죽이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텍스 시스템을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놨다. 한국 정치가 이걸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